너 로또 당첨됐다며? 내 덕분에 성공한 거잖아. 반 내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서 작은 IT 회사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며칠 전에 있었던 어이없는 일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헛소문을 듣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을 내놓으래요. 자기 덕분에 내가 성공한 거니까 자기 몫이 있다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돈 냄새 맡고 찾아온 그 뻔뻔함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한테 제대로 현실을 보여줬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로또에 당첨된 적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전부 제 손으로 번 거예요. 그 인간이 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넌 혼자서는 밥벌이도 못할 거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오늘 확실히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1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결혼한 지 5년 차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좀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방 전문대 나와서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결혼한 게 전부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첫 상견례 때부터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좀 아깝긴 한데 본인이 좋다니까 어쩌겠니? 대신 넌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때 저는 29이었어요. 어리고 순진했죠.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여자한테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양복 다려놓고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해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요.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뭔가 맘에 안 들면 바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반찬이 왜 이래?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넌 맨날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처음에는 제가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요리 학원도 다니고 살림 관련 책도 사서 읽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남편은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남편 친구 부인들은 다들 이름 있는 대학 나오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냥 집에서 살림해요. 원래 작은 회사 격리였는데 뭐 별로 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죠. 다들 웃었어요. 저만 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참다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남편의 대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너 같은 여자 누가 거들떠보겠어.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도 그 좁은 사무실에서 장부나 정리하고 있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남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손주 타령을 시작했어요. 얘야, 넌 언제 아이를 가질 거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저희는 아이를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는 검사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창피한 짓을 해? 문제 있으면 내 쪽이겠지. 시어머니한테는 당연히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말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하게 구박하셨어요. 넌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니 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우리 아들 팔자에 먹칠하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가 좀 심하게 말씀하신 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넌 좀 더 노력해야 해.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눈에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항상 내려가 있었죠. 웃음소리가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잦아졌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일본이다 중국이다 다녔죠.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빠졌나 보다 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오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요. 근데 그건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는 설마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요.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제 5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집을 청소하다가 서재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까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뽀뽀하는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까지. 그 여자는 남편 로펌의 후배 변호사였어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여자였죠. 남편 회사 행사에 따라갔을 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배님 부인이시군요. 선배님이 부인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자랑한다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들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렇대요. 감정이 마비돼 버린다고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사진들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게 뭔지.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이 사진들이 오해라고? 남편은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결국 시인했어요. 근데 그 태도가 가관이었어요. 그래, 인정해. 근데 이건 다 내 탓이야. 넌 날 이해 못했어. 집에 오면 맨날 지쳐있고 재미없고. 남자가 밖에서 힘들면 집에서 위로받아야 하는데 넌 그걸 못해줬잖아. 제 탓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못해줬는데. 난 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 좋아하는 것만 챙겼잖아. 근데 그게 내 탓이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른 집 마누라들은 다 하는 건데 넌 그것밖에 못하잖아.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수진이는 달라. 걔는 나랑 대화가 돼.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 이해하잖아. 수진이.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남편 입에서 다른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걸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 그래, 하자. 근데 넌 나가서 뭐 하고 살 건데? 밥벌이도 제대로 못 하는 게. 넌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지금이라도 빌면 생각해 볼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5년 동안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좋아.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잘 사나.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이 바람 좀 피웠으면 얼마나 피웠다고. 남자가 원래 그래. 참고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5년 동안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한 건데 왜 저한테 참으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인연이 시어미한테 대들어. 나가서 굶어 죽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대신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내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자료? 웃기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받아. 그냥 깨끗하게 나가. 그게 너한테도 좋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제 권리는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그 사진들이 증거가 됐어요. 결국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소송 가면 남편 경력에 흠이 가니까요. 로펌 변호사가 불륜으로 이혼 소송 당했다는 소문이 나면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합의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솔직히 적은 돈이었어요. 5년 동안 청춘을 갈아 넣은 대가치고는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더 이상 그 인간들하고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아직 늦지 않았어. 36의 이혼녀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장을 찍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혼자서 뭘 하겠어. 후회할 거야. 저는 정말 후회하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부모님 집에 들어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부모님은 제 사정을 듣고 많이 우셨어요. 특히 엄마가요. 그 나쁜 놈.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 인간 잘못 봤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만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5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건 비상금으로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했던 격리일.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도 벌써 5년 전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회계 프로그램도 바뀌고 업무 방식도 바뀌고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어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간혹 면접을 보러 가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왜 일을 안 하셨어요? 살림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살림이 일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이름은 정현우. 같은 과였는데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던 동기였어요. 지혜야? 너 지혜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현우 오빠,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 오빠는 졸업 후에 IT 회사에 취직했다가 몇 년 전에 나와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나 앱 개발하는 회사 차리려고 해.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야. 대단하다. 사업이라니. 에이, 뭐가 대단해. 아직 회사도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너는 요즘 뭐 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일자리 구하는 중이야. 경력 단절이라 쉽지 않네. 아, 그래? 무슨 일 했었는데? 격리, 회계 쪽이었어. 현우 오빠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진짜? 야, 그거 나한테 딱 필요한 건데. 나 숫자에 약하거든. 지금 제일 막히는 게 재무 쪽이야. 사업 계획서 쓰는데 재무제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에이,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전문가 쓸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야,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현우 오빠 사업 계획서, 재무 부분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무료로요. 어차피 저도 할 일이 없었고 뭐라도 해야 감이 안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오래전에 했던 일인데 손에 익숙했어요. 숫자를 만지작거리고 정리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았나 봐요. 현우 오빠는 제가 만든 재무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이거 진짜 잘하는데? 완전 프로네.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아니, 진짜야. 나 이것 때문에 몇 주째 고민했는데 내가 하루 만에 해결했잖아. 야, 너 나랑 같이 일할 생각 없어? 같이 일하자고요? 그래. 우리 회사 공동 창업하자. 나는 개발하고 너는 경영 관리하고. 어때? 저는 멍했어요. 장난하는 건가 싶었어요. 오빠, 나 돈 없어.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돈보다 같이 뛸 사람이야. 너처럼 꼼꼼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때? 해볼 생각 없어? 솔직히 무서웠어요. 스타트업이요? 제가요? 남편한테 맨날 능력 없다는 소리 듣던 제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안 하면 나는 평생 못할 것 같다고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해볼게. 근데 오빠,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배우면 되지. 그렇게 저는 36살에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무실은 고시원만 한 원룸이었고 직원이라고는 저랑 현우 오빠 둘뿐이었어요. 월급이요? 당연히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회사에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처음 1년은 그냥 무급으로 일했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제가 맡은 건 회사의 모든 돈 관련 업무였어요. 회계, 세무, 자금 관리, 투자 유치 자료 준비까지요. 모르는 건 밤새 인터넷 뒤져가며 공부했어요.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책을 사서 읽었고요. 현우 오빠는 밤낮 없이 코딩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려는 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회계 관리 앱이었어요. 어려운 회계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요. 왜 하필 그거냐고요? 제가 제안한 거예요. 제가 격리로 일할 때 느꼈던 불편함들 있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제대로 된 회계 프로그램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세무사 쓰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앱을 만들자고 했어요. 현우 오빠가 제 아이디어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거 대박인데? 시장 조사해보니까 진짜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더라. 너 천재야. 저는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천재라니요. 제가요? 1년 후에 우리 앱이 출시됐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다운로드 수가 하루에 10명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며 앱을 소개했어요. 시장 상인분들, 작은 가게 사장님들, 프리랜서분들. 그분들 앞에서 직접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아주머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 버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현우 오빠한테 전달했고 오빠는 밤새 수정했어요. 그렇게 앱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2년 차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우리 앱을 추천 앱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3년 차 투자를 받았어요. 10억 원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실감이 안 났어요. 10억이라니요. 제가 5천만 원 받고 이혼했는데 그 2배도 넘는 돈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5년 차 직원이 50명이 됐어요. 우리 앱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대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7년 차 큰 IT 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인수 금액은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수백억 원이었어요. 저는 공동 창업자였으니까 지분이 있었어요. 인수가 완료되고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만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내 돈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5천만 원 들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제가요. 남편한테 혼자서는 밥벌이도 못할 거라고 비웃음 당한 제가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엉엉 울었어요. 서러워서 온 게 아니에요. 기뻐서요. 내가 해냈다는 게 너무 기뻐서요. 그리고 그때쯤 현우 오빠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지혜야, 나 사실 너 처음 다시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같이 일하면서 더 확신하게 됐고.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우 오빠를 남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고마운 동료, 든든한 파트너.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빠 고백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오빠랑 있으면 편했어요. 웃을 수 있었어요. 제 의견을 말해도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전 남편이랑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오빠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대답했어요. 오빠, 나도 오빠 좋아해. 결혼하자.
그렇게 저는 43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근데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였어요. 하객들 앞에서 현우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에 첫 번째 결혼식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 일이에요. 저는 요즘 회사 인수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인수한 회사에서 우리 팀을 그대로 유지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출근하고 회의하고 그래요. 물론 예전처럼 미친 듯이 일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전에 회의 하나 끝내고 점심 먹으러 나가려는데 회사 로비에서 이상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라한 행색에 볼품없는 옷차림. 근데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오더라고요. 지혜야. 나야. 못 알아보겠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어요. 근데 정말 못 알아볼 뻔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색이 엉망이었거든요. 양복은 구겨져 있고 구두는 닳았고 얼굴도 푹 늙어 있었어요. 여기 웬일이야? 오랜만이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여기선 안 돼.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그 인간 얼굴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10년이 지났어도 그때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야,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마. 우리가 남이야? 한때 부부였잖아. 지금은 남이지. 그래, 알았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돈 좀 필요해. 뭐? 너 로또 당첨됐다며. 주변에서 다 그러더라고. 수십억 당첨됐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로또? 내가 로또를 당첨됐다고? 그래, 숨기지 마. 다 아니까. 나 요즘 진짜 힘들거든. 조금만 도와줘.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그 정 생각해서 좀 도와주라. 저는 한심해서 쳐다보다가 물었어요. 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수진이. 너 나랑 이혼하고 걔랑 결혼했다며.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걔 얘기는 하지 마.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여자가 바람 피웠어. 다른 남자 만나더라고. 걔 선배 변호사.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놈이랑 눈 맞아서 나갔어.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웃겼어요. 진짜 웃겼어요. 그래서 이혼했어? 그래. 근데 그년이 위자료도 안 주고 나갔어. 결혼 생활 동안 내 돈 엄청 썼으면서. 명품 베개 해외여행에 돈 거덜 내고 튀어버렸다고. 잠깐. 그럼 로펌은? 거기 아직 다니는 거야?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렸어.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구조조정 당했어. 뭐?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잘 나가던 변호사가 해고라니요. 지금 뭐 하고 살아?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지. 뭐 별로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러는데 진짜 조금만 빌려줘. 1,000만 원만. 아니, 500이라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 인간을 쳐다봤어요. 10년 전 이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혼자서는 밥벌이도 못할 거라고 했죠. 후회할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아니 그게 너 부자 됐잖아. 돈 많잖아. 조금 나눠줘도 되지 않아? 내가 왜? 아니 그게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너 학자금 대출 갚아줬잖아. 기억나? 그때 내 돈 1,0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그거 생각해서라도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야, 그럼 나는? 나 5년 동안 네 뒷바라지 하느라 경력 단절된 건 어떻게 계산해? 그 시간 동안 내가 일했으면 얼마 벌었을 것 같아? 그리고 위자료 5,000만 원 받고 나온 거 잊었어? 그걸로 끝난 거야. 그래도 너는 지금 돈 많잖아. 그건 내가 벌었어. 내 힘으로. 근데 내 덕분에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너 시작도 못했을 거야.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널 이혼시켜줬으니까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한 건 내 덕분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나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하네. 아니, 더 심해졌어. 뭐야, 왜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렸지. 완전히 틀렸어. 내가 성공한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없이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없으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어. 내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야, 너 왜 이렇게 사람 모욕해? 모욕? 내가 5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모욕당했는데. 능력 없다, 돈 못 번다, 너 같은 여자 누가 거들떠보겠냐. 그 말들 기억 안 나? 전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건 그때 그렇게 말한 거고. 아니야. 그게 너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10년이 지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남 탓만 하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현우였어요. 회의 끝나고 나왔나 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현우한테 빨리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전 남편이 현우를 보더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너 누구야? 지혜 남편이야?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 남편이야. 돈 빌려달래. 현우가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분이시구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들었는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시죠. 전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뭔데 명령이야. 나는 지혜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현우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나는 없어. 더 할 말 없어. 그리고 로또 당첨된 거 아니야.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너 같은 사람한테 줄 돈 없어. 가. 전 남편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일해서? 내가 뭘 해서 돈을 벌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딱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보여줄까? 저는 회사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희 회사 창립 멤버들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저와 현우 사진이 있었어요. 저기 공동대표라고 쓰인 사람 누구인지 알아? 전 남편이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야? 내가 저기서 일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회사야. 내가 공동 창업자야. 저기 적힌 매출 숫자 보여? 저거 내가 관리해. 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혼자서 밥벌이도 못할 거라고 했지? 후회할 거라고 했지? 전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나 후회 안 해. 단 한순간도. 오히려 감사해. 그때 너한테 버림받아서. 그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없어.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10년 전에 끝났어. 이제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이 처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저는 전혀 동정이 안 되더라고요. 10년 전 그 인간한테 당한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바람 피워지고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저는 일어났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근데 이 인간은요? 10년 동안 뭘 했대요? 바람 피운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돈 없다고 전처한테 손 벌리러 온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더라고요. 저는 현우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는 그렇게 나왔어요. 뒤에서 전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현우가 물었어요. 괜찮아? 기분 안 나빴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오히려 시원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야.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진짜 대단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컥했어요. 현우는 항상 저를 존중해줘요. 제 의견을 들어주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저는 바닥이었어요. 자존감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믿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그 인간 옆에서는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인간이 계속 저를 깎아내렸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저를 알게 됐어요. 숫자에 강하고 꼼꼼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게 제 장점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은 그걸 단점처럼 말했거든요. 융통성 없다, 고지식하다, 재미없다. 그렇게요. 틀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맞는 사람 옆에 있어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10년 걸려서 배웠어요. 지금 혹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분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36에도, 40에도, 50에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48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전 남편이 저한테 한 말 있잖아요. 혼자서는 밥벌이도 못할 거라고요.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되고 나서야 진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저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따뜻한 댓글은 힘이 됩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